189까지만 나가면 돼. 189까지만 나가면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시제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자, 나봐. 자, 시제라는 관념은 자, 요렇게 출발해. 나중에 이제 너희들은 문법을 전투적으로 훈련시킬 때는 어떤 연습을 시켜요. 뭐냐면 자, 아마 내가 해설 강의한 거 보면 이런 게 보일 거야. 여기에 동사가 있어. 동사의 밑줄 그어지면 문법 문제 뭐가 성립된다는 거야? 단복수, 능동수동, 시제 문법 문제가 성립돼. 그 뒤에 문법 문제가 뻗어 나왔을 때 만약에 토부정사, 동명사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 했던 일 구별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의문사가 있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의문사가 있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졌다. 간접 의문, 어수 묻는 문제야. 자, 여기에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다. 제기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주어랑 일치하는 놈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주어의 반복을 피하는 제기대명사 용법이라는 걸 느끼라고 해. 내가 지금 이거는 이런 건 아직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문법 문제를 푸는 어떤 테크닉이야. 만약에 앞에 동사 찾았는데 뒤에 동사에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에 밑줄이 그어졌다. 그럼 앞부분에 동사가 사역동사인지 확인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대응력이 생겨. 대응력이 생겨. 그것들을 잠깐 패턴화 시켜봐야지. 내가 이제 시중인 문법 문제집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왜? 그런 방식으로 백날 가르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정사 가르쳐봤자 그 다음 시험에 동명사 나오면 부정사 나오면 소용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시중 문제집의 챕터에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동명사 공부하고 나서 동명사 문제 풀면 다 알아. 인정하지? 하지만 분사쯤 갈 땐 동명사 배운 거 다 까먹었어. 그래서 실제로 문법책은 몇 번 이상 돌려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상법이야. 자, 일단 잠깐만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시험 문제 뭐라고 했어? 단복수. 그럼 물어볼게. 간다는 거 물어볼게. 주어가 긴 놈을 내겠니? 짧은 놈 내겠니? 야, 생각해봐. 설마 수능에 이렇게 내겠니? 고통스럽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긴 주어일 땐 그냥 본능적으로 그럼 동사의 밑줄 그어줘도 이거는 단복수 묻는 문제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능동수동 묻는 문제는 항상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라고 해. 그리고 능동수동 묻는 문제는 비동사 플러스 대부분 시험 문제가 뭐다? 능동을 수동으로 고치는 문제를 주로 내지 수동을 능동으로 고치는 문제는 잘 안 내. 한국 교수들의 특징이야. 그런데 또 이 말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 교수들은 거꾸로 낼 거니까. 그 다음 시제라고 했지. 우리 어저께 시제 뭘 설명하고 들어갔어? 시제와 시간이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로 강조하는 포인트 따라해봐.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다시 한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말 외우라고 얘기했지? 요거는 나는 수능형 문법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야. 왜? 암기력 위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실제로 시제랑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의 수직선을 그려놓고 나서 이게 현재 시간이야. 그리고 이쪽이 뭐가 돼야 돼? 미래가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 그러면 실제로 현재 시제는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했지. 그러면서 현재 시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지속 반복이라고 했어. 그 다음 자 오늘 중요한 게 요게 들어가는 거야. 봐봐. 자 요거는 내가 제일 처음에 437에서 요걸 설명했을 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선생들이 나 욕했어요. 나를. 쓸데없는 거 가르쳐준다고. 그래 쓸데없어. 분명히 이게 수능이 안 나와. 요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필요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요 둘이 왜 어느 순간에 우린 쉐를 버렸을까? 오늘날 미래를 나타낼 때 거의 뭐밖에 안 써? 위를 써. 자 그러면 너는 자 해봐. 유일 다이 유일 다이 당신은 언젠간 죽어. 이거는 이때 위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하는 거야? 예상 예측하는 거야. 예상 예측하는 거야. 자 아래 거 소리 내봐. You shall die. You shall die. 너 이 새끼 죽어? 이거랑 우리말이 같냐? 당신은 죽어. 넌 죽어. 언젠가는 이거하고 너 죽어? 뭐가 들어가? 내 의지가 들어갔지. 잠깐만. 주어의 의지야, 내 의지야. 주어의 의지야, 내 의지야. 주어의 의지가 아니지. 주어의 의지가 아니지. 내 의지가 들어갔지. 평서문이니 의문문이니. 평서문에서 중요한 거는 평서문이란 것은 그냥 그 평범한 문장이란 거. 의문문이 아니란 얘기야. 평서문에서는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뭐가 개입될 수가 있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 화자는 대체로 누구야? 1인칭이에요. 1인칭이야. 화자의 의지가 개입된 거지. 다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will kill you라는 문장이 나와. 하나만 더 하자. 내가 너희 어머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
will을 쓰면 will이 흔히 보는 거지. 그는 아마 시험에 통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자, shall을 썼을 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삼투압된다고 했지. 내 의지야. 자, 아드님 붙여드릴게요. 시험 붙게 만들겠다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이 시험에 통과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지. 하나만 더 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자, he 이건 뭐야? 역시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그 사람이 이 책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책 줄 거란 얘기지? 줄 거란 얘기지. 누구의 의지야? 주어의 의지가 아니지? 어느 순간부터 지금 뭐가 들어간 거? 화자가 들어간 거지. 화자라는 개입이 들어간 거지? 그런데 거꾸로. 얘는 평서문이니까 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자, 봐봐. 자, 노래 불러.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shall die, you shall die. 해봐.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shall die, you shall die. 좀 느낌이 다르지? 응? 아주 좋지? 내가 이게 창조적이야, 사람이. 자, 잠깐만. 얘네들은 전부 다 평서문이야. 평서문 말고 뭐가 있어? 의문문이 있는데, 자, 어느 걸 본 것 같아? 영화 제목이 위에 거였니? 아래 거였니? 아래 거였지. 자, will은 그냥 예상 예측이라고 얘기했지. 오늘 밤에 우리 춤추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오늘 모임에 춤추는 계획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예상 예측이야? 자, 의문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 듣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 듣는 거지. 의문문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본 거야. 춤출래? 내 의지야? 얘 의지야? 얘 의지지. 자, 2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란 말이야. 아까 알아도. 자, 봐봐. 여기 지금 2인칭하고 3인칭의 쉐를 쓴 거지. 왜? 1인칭에선 주어가 누구랑 일치해? 화자랑 일치하니까 그냥 위를 쓰는 거야. 오른쪽 표 보면 돼 있잖아. 거기 봐. 오른쪽 표 봐. 자, 평서문 1인칭에 자, 말하는 사람에다 동그라미 쳐. 표에다 말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화자인데 1인칭인 경우에는 주어랑 화자가 일치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위를 쓰면 돼. 여기 봐. I kill you. 내가 널 죽여 임마! 라고 하면 되지. 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평소문은 누가 중요한 거야? 화자인 나 1인칭. 주어랑 주어가 화자랑 1인칭이 일치하니까 그때는 will이고 나머지는 뭐야? shall이지. 의문문에서 누구의 의지가 중요해? 듣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지. 듣는 사람이 몇 인칭이야? 2인칭이지. 그럼 이건 뭐야? 춤추실래요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야? 상대방이야? 유에게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간다. 어디로 간다? 오른쪽 봐봐. 자, 167번 잡으러 들어가. 자, the effort, one error. 화살 하나로 너는 사과를 맞춰야만 해. If you fail,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 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my soldier, 몇 인칭이야? 3인칭이라고 적어. 내가 부하들을 시켜서 네 꼬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야지. 부하들이 죽일 거야 라는 거야? 내가 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부하들에게 시키겠다는 자, shall이 나왔으니까 shall 밑에다 뭐라 적어? 화자의 의지, 말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지? 내가 부하들을 시켜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누구 앞에서? 네가 바로 보는 눈앞에서, 네 목전에서, 네 눈앞에서 죽이겠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정리. 평서문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2인칭, 3인칭에서 뭐를 써? shall을 쓰는 거고, 의문문에서는 뭐가 중요해?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1인칭과 3인칭에 뭐가 나와? shall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미래라고 한다? 의지 미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예상 예측으로 일어날 것을 미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평서문에서는 2, 3인칭, 의문문에서는 1, 3인칭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 자, 168번 들어가 봐. 168번 들어가서 잡으러 들어간다. 자, 168번 됐어? 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심이지. 심이야? 봐봐. His book. 어떤 책이야? used. 무슨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상의 대조. 자, 예전에 그에게 너무 tiresome, 지루하게 보였던 그 책이 예전에 자, 나봐. 우리 used 예전에 어떻게 가르쳐줬어? 예전에 우리 집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없단 얘기지. 예전에 그에게 엄청나게 tiresome, 지루하게 보였던 그의 책이 그에게 now가 보이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여지고 대답에 끊어주고 동사로 파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다? 헤어지다.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은 정든 친구처럼 여겨졌다는 거지. 그럼 used 무슨 효과를 노린 거야? 시간생이래죠. 나본다.
유스트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 몇 안 되는 유일한 거야. 시간생의 대조인데 우리나라 이제 싸구려 책에서 아직도 일본 놈들이 미국의 일부 학파가 쓰고 있는 요 구별을 그렇게 쓰는 거야. 어? 바보 같은 자식들이. 유스트는 뭐? 자, 규칙적인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의 상태. 우리는 불규칙적인 습관의 상태. 자, 규칙 불규칙 그런 구별 없어요. 그건 언어를 굉장히 정적으로 볼 때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없어. 예전에 뭐뭐 했었다? 내가 무슨 효과라고 했어? 시간생이 대주지. 자, 우르가 누구 친구에서 나온 거야? will. 명사로 will은 의지의사야. 의지의사야. 내 의지가 내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야?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야. 그치? 그치? 그 다음 하나만 더 해. unwilling이 있어. 그럼 뭐야? 마지못해 억지로가 되겠지. 그치?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 will이라는 것이 내 의지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I will kill you. 내가 너 죽여. 라고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간 거지. 반면에 will you 봤어 안 봤어? 이건 본 적이 있지? will you?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하는 거지. 의지, 의사,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이야. 그러면 우리에는 뭐가 있어? 자, 따라해봐.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뭐가 있어?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피는 거야. 내가 그걸 간절히 하고 싶으면 뭐야? 소망이야. 공부라는 게 어떤 거야? 하고 싶을 때 조금이고 하기 싫을 때 훨씬 더 많지. 그럼 공부하다 보면 뭐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규칙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유스들 뭐라고 했어?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성이 되죠. 우리는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다시 한번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169번 봐봐. 들어본 적 있는 얘기일 거예요. 디오게네스 우드가 보이지? 이때 우드낫이 고집이야. 자, 신스는 여기서 뭐뭐 이래로 쭉이 아니라 이유가 나뉘는데 디오게네스가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 신스 이유야 여기. 이유야. 디오게네스가 좀처럼 내가 좀처럼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내가 추가시켰지. 왜? 우드가 뭐니까? 고집이니까.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에서 여기서 난 뭐로 보는 거야? 부정문 낙과 결합했기 때문에 디오게네스가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가서 그를 만나야만 했어. 알렉산더는 그를 봤는데 기억나?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 보호에는 부정사, 현재분사 뭐가 온다고 했어? 과거분사 올 수 있다고 했지. 그치? 현재분사는 진행의 느낌을 살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가 lying by his tube 술통 옆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어. and에다 동그라미 치고 lying과 enjoying이 이어지고 있지. 그리고 햇빛을 즐기고 있었던 거지. 응? 자, 질문. 알렉산더는 누구였어? 정복자였어요. 정복자가 피정복자 집단의 마을에 가가지고 이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놈 데려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야. 디오게네스가. 개기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새끼 봐라. 죽이러 보냈어.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 그만큼 알렉산더는 정복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구의 제자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게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옆에 두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봤어. 정복자와 피정복자는 그때 노예와 피노예 관계야.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 거만하게. 좀 비켜. 햇빛 가리잖아.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는 칼을 뽑았게 집에 갈게. 집에 갔어요 그냥. 그게 디오게네스의 일화예요. 햇빛 가린다고. 비켜라. 내가 지금 일광욕을 죽이는데 는 지금 뭐하고 있니? 하고 온 거지. 이게 알렉산더예요. 자, 근데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들었던 알렉산더는 동성 연애자로 나와요. 자, 170.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문제는 고발의 주체가 없는 거야. 알렉산더의 후손이 있어야지. 알렉산더가 새끼 깠어 못 깠어? 못 가지고 되졌잖아. 후손이 없잖아. 이게 알지? 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뭐가 있어야 돼. 후손이 있으면 가능해. 후손이 없잖아. 후손 있니? 알렉산더 아들 손 들어봐.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 사람들을 동성연애. 그럼 그리스 지들 동성연애 안 했어? 떼거지로 했잖아 그 자식들. 바카스 제전 때. 바카스 제전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자 봐봐. 공부하자. 요즘에 삼바 축제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스 애들은 바카스 제전이라고 디오네스 제전 할 때는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않고 놀기만 한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불쌍하지. 추석 며칠 쉬었냐? 1년에 3일 쉴 때 그 새끼들은 한 달을 쉬었어요.
왜? 그게 바로 농사를 짓는 민족하고 상업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상업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냐? 교육을 통해서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테란하고 저거하고 똑같아요. 자, 봐봐. 자, 170 나가서, 자, 진짜 알아도 나봐. 그런데 물어볼게. 아까 문법 문제 나올 때 솔직히 이런 거 안 낸다고 하잖아. 시제랑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하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는 거 미친놈들이나 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자,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얘기하면서 쉘에 나왔을 때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의문문에서는 듣는 사람의 의지를 신경 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그럼 내는 거 뭐밖에 없어. 완료밖에 안 내요. 완료밖에 안 내는데 간당 쉬운 거부터 들어가자. 너희들이 현재 완료를 배울 때 여기서 좌절 모드가 생긴 거예요. 질문. 자, 작년, 재작년이지. 처음에 이제 문법 대비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문법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어. have been to와 have gone to. 어떻게 달라? 자, 현재 완료는 have 동사 다음에 pp지.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완료를 이전이라고 해야 돼.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게 과거 시간이야. 영어에서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뭐가 있는 거야? 과거 시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현재, 이전, 현재 완료가 있어. 우리에게 착각을 유발시키는 건 뭐야? 여기 누가 붙어가지고 현재가 붙어가지고 마치 현재 완료가 현재 시간이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얘기했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시하는 영어의 방법이 두 개야. 자, 이거부터 먼저 잡자.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따라해봐. 완료, 계속, 결과, 경험. 뭐라고 했어? 완료, 계속, 결과, 경험. 완료, 계속, 결과, 경험. 평생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거 빼놓고는. 자, 여기 장소가 나왔어. 복습하자. 비동사 일반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 있다, 이다 되는데 장소랑 같이 나오면 뭐야? 다녀와 여기 있다지. 그러면 완료니, 계속이니, 결과니, 경험이니. 경험이라고 봐야지. 나 어디 갔다 왔어? 하면 여기 있어야 돼. have gone to는 뭐야? 가버렸어. 그럼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니까 결과지. 이걸 구별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가버리고 여기 없는 거. 자, 얘는 주어가 몇 인칭밖에 안 돼. 이거 틀렸어. 이거 아래 거 틀렸어. 여기 있는 나는 1인칭이야. 너희들은 2인칭이야. 여기 없는 사람은 몇 인칭해야 돼? 3인칭이지. 3인칭이면 얘는 이론적으로 거의 대부분 단수인 경우 누구밖에 안 나와? has gone to. 얘는 주어가 누구밖에 못 나와? 3인칭 주어밖에 안 되지.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 없는 사람이 3인칭이야. 3인칭 주어만 가능이지. 자, 뭐라고 했어? 다녀와 여기 있다. 가버리고 여기 없다지. 하나. 과거에 일어난 일. 자,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됐니? 45년. 45년 몇 년도에 해방됐더라는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시점을 물어본 거야. 시점을 물어본 거야. 그치?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해방된 지 얼마 됐지? 해방된 지 얼마 됐어? 작년 60주년이었지. 올해가 그럼 61주년이지. 과거에 일어난 해방이라는 거 우리 1945년 8월 15일 맞니? 1945년 8월 15일은 현재야, 과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내가 두 가지를 표시한 거지. 뭐지? 언제 해방됐죠? 시점이지. 뭐라고 했어? 얘는 시점이지. 얘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기간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 질문. 자, 여기 봐. 중학교 때 배웠던 She died 5 years ago. 자, 여기 쓴 거 과거 썼지. 5년 전에 죽었어요. 질문이 뭐였을까? 언제? 왜 내게 물어본 거지? 근데 봐봐. 자, 해석해봐. 5년 동안은 죽어 있었어요. 웃기지? 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 이렇게 해석해. 심지어 게시판에다가 이게 5년 동안 죽은 거지 죽은 지 5년 됐다는 게 어딨냐고 그래. 그렇잖아. 5년 동안 죽었다가 뭐 5년 만 하러 그러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강시 하고 다다녀? 그런 거는 질문이 아니야. 왜 영어가 한글이야? 한글이 영어야? 그 얘기는 보이가 왜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현재 완료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 기간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은 when이지. 시점이지. 죽은 지 얼마 됐죠? 5년 됐어요지. 다이는 동작이지만 데드는 뭐야? 상태지. 죽은 지 5년은 상태지. 이건 죽은 시점 그 순간에 관심이 있지. 시점 기간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시점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도 이런 설명한 거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뭐 응? 내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자기는 점과 선으로 구별한다. 그랬더니 김찬희 선생이 점과 선으로 구별되지 않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래 잘났다 그랬어 내가. 응? 예외가 있어요. 완료 계속 결과 경험에서 저걸로 표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는 기간, 단순 과거는 시점이야. 근데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굴까? 결과야. 결과는 기간이 아니야. 점이야. 가버리고 여기 없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예외가 있지만 시험 문제는 그런 예외에서 내 안 내. 시제편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응? 다만 그냥 내가 만든 설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명하는 거야. 어? 그 설명을 누가 베껴가지고 점과 선으로 설명해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니까 김찬희 선생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어? 그리고 시중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아니야. 틀린 설명이야. 어? 다만 현재 완료라는 관념이 어렵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설명이야. 해명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해야겠어. 어? 자, 됐어? 갈 준비해. 자, 제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없을 뿐이야. 자, 봐봐. 자, 170번부터 잡으러 들어가. He has been never been to Asia before. 그럼 이게 뭐야? 그 이전에 아시아에 갔다 온 적이 없다지? 자, 물론 이걸 구태여 경험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는. 그 전에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He's going,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by the way에다 밑줄 치고 이게 뭐라고 했어? 어디 거쳐서 나봐. on the way는 어디 가는 도중에 in the way, get in the way 방해하는 by the way of 하면 거쳐서지. 홍콩을 거쳐서 다음에 갈 예정이란 얘기지. 그치? 그 다음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들었어. 뭐를? people quarreling. quarreling 자 기억나? 예전에 옆방에서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땐 지각동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지만 말다툼 소리가 진행적인 순간을 들었을 땐 뭐가 돼야 돼? 현재 분사 쓴다는 거 기억나지? 자, 현재 분사에다 물개무늬 밑줄 치고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말다툼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지? 특정한 시점이야 과거를 쭉 펼친 거야. 과거를 쭉 펼친 거지. 자, 들어가. sometime 때때로 그 싸움의 소리가 사운드는 무슨 뜻이야? 지각동사야 감각동사야. 뭐뭐처럼 들리다 감각동사라고 해서 그러한 싸움 소리가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들릴 때가 있고 때때로는 unpleasant 아주 불쾌하게 들릴 때도 있다는 거지. 자, 여기 하나 짐작하고 들어갈 게 있어. 봐봐. 감각동사 5가지를 얘기해봐. 감각동사 뭐가 있어? look, 심, appear. 이건 일단 시각과 관련 있는 거지. 요거 한 묶으면 시각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나는 항상 이 순서대로 적어요. 사운드와 필이 있어. 자, 이게 뭐야? 청각이고 이게 촉감이지. 내가 왜 여기 사선을 그었을까? 얘네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래. That sound great 들어본 적 있지? 그거 정말 큰 소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반영되는 거지. 말하는 화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어?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 아까 우리 의지미래 단순 미래 얘기할 때 평소문에서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 말하는 나의 생각이 삼투압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의해서 화자의 의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다고 했지.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면 진짜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이야. 화자인 나의 생각이지. 이걸 내가 뭐라고 했어?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야. 촉감이 뭐야? 냄새가 난다? 이건 뭐야? 맛이 좋다는 것은 객관적인 거라고 봐야 돼.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라고 따로 묶어줘. 약간 좀 경계가 애매모호한 면은 있어. 응? 자,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라고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갈 준비하자. 어떤 새로운 설명 이론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솔직히 그래. 웬만큼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나도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잖아. 뭐 this is why, this is because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만든 나는 어떤 것에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솔직히 그걸 베껴서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내가 좀 전에 우리 뭐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하지. 아니야. 예외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예외부터 먼저 가르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기 때문에 때로는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어. 동사 찾는 요령 얘기할 때 뭐라고 해? 동사 찾는 요령 기억나? 현재랑 과거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
현재가 이기는데 내가 좀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해. 현재가 이기는 빈도수가 높다라고만 얘기했지 예외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어? 그건 그냥 시제일치의 법칙을 내가 단순히 그냥 역이용해서 빨리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얘기하지. 조동사나 빈도의 부사가 붙어있는 것이 전체 문장의 동사랑 자주 결합한다고 했지. 이것도 예외가 있어. 설명을 만들어 나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새로운 설명 만들었으니까 이 이론의 약점을 알지.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책에 있는 건 내가 반드시 출전을 가르쳐주지. 아까 뒷타임에서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No More Than No를 했을 때는 어느 책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이찬승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해주잖아. 출전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할 때 어떤 이론을 무조건 만드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위험해. 왜?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존재야.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삼투압되고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옛날 문법은 예는가 스쿨 그래머라는 거, 팔품사론에 근거한 거, 성문 시리즈들이 내거나 맨투맨식 설명 방식 이런 건 전부 다 문법을 뭐라고 봤냐면 전부 다 고정된 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이런 게 있어. 영어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오늘날 학자들은 뭐야? 언어는 끊임없이 춤을 춰. 옥스퍼드에는 뭐도 들어가? 이티 리모컨이라고 하나? 이티 리모컨도 옥스퍼드에는 이번에 수록하겠대요. 왜? 이것도 언어니까. 그럼 그건 뭘로 설명할 거야? 그럼 품사가 뭐야?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이티 리모컨은 품사가 뭐야? 품사는 뭐를 고정화시키는 개념이야. 움직이는 개념 어떻게 고정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이게 바로 누가? 이런 위대한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그게 바로 두 사람의 현대적인 사상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하나가?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게 뭐야? 상대적이라는 거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지.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야?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예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없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미적분을 이과는 꼭 하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는 됐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을 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만 보니까 우리는 뭐야? 유한한 존재지. 우주는 뭐야? 무한한 존재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거나 우리는 생명이 정해져 있잖아. 몇 살 이상 못 살잖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의 역사를 탐구할 때 한계가 생긴다라고 봤던 게 누구야? 나중에 그러면 칸트에 침체하게 돼요. 그걸 설명하면서 칸트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빠져요. 근데 그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예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한번 사상사 일대를 보라고. 그리고 나서 나는 아직 동양사상을 공부를 안 했어. 왜? 아직은 겁나서. 이해하지 못하고 겁나서. 겁나서 못 들어갔지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나보다 더 뛰어난 카프라 같은 사람들은 그게 바로 동양 정서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욕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흐르는 강물처럼 가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리듬을 맞추라고. 조금 있으면 봄이 와. 성적 갑자기 오를 것 같지? 아니야. 3월달 조바심에 성적 안 올라. 아이씨, 저 개새끼, 저 새끼 수업 듣는데 왜 90점이 안 나와? 막 그러다가 갑자기 7월달에 성적이 나와요. 왜? 봄이 어느 날 오냐? 입춘. 그럼 그 다음부터 봄이야? 그건 또랑이나 똑같이. 그리고 입춘 말고 또 뭐 있지? 입춘 말고? 또 뭐 있잖아.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 거. 경칩. 그럼 그날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개구리 합창 불러?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공부라는 거는 내가 흐르는 강물과도 같고 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도 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실패한 이론이다. 그럼 실패한 이론 죽여야 돼요. 뛰어난 학자들도 죽이는데 내가 뭐라고 안 죽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꼭 그렇게 너무 고지고식대로 하지 말고 다만 내가 문법 문제 풀 때는 요령이라고 하지? 요령, 스킬은 그냥 요령일 뿐이야. 더 큰 언저리에서 요령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야. 자, 봐봐.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 자, 171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봐.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다툼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지? 좀 느낌이 달라지지? 현재 완료, 현재 이전이라는 느낌을 삼아봐. 그럼 내가 현재 완료, 현재 이전이라고 했어.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말다툼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 때때로는 그 말다툼이 재미있게 여겨질 때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야?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하지만 어쩔 때는 짜증날 때도 있지. 내가 공부하는데 도서관에서 두 놈이 싸워.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물총으로 쏴서 얼어서 죽이고 싶지. 자, 봐봐. 그럼 172번. 이런 모습을 보여줘. 꼭 나가서 명령문은 주장, 충고, 제안 적어. 나가서 신선한 공기 좀 마시렴. have been sitting. 완료 진행이지. 넌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서 공부만 했었잖아. 언제부터? 신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조심. 나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스에 대한 추억은 신스 뒤에는 일반적으로 과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PP 현재 완료가 나와요. 왜 그럴까? 자, 현재 완료는 자, 여기에 현재 시점이야.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과거는 어떤 특정 점을 나타내. 언제 뭐가 일어났냐 사건에 관심이 있어. 반면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의 순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구간을 설명할 때 우린 뭐라고 해? 현재 완료라고 해. 그치? 뭐만 이래로 과거치 쭉 계속해서 뭐만 했다면 현재 완료가 나와.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법 교재에서 공식으로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특히 토익 토플로 가면. 그럼 꼭 이걸 들고 와요. 선생님이 아닌 게 있는데요. 과거 완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예외가 있단 말이야. 언어는 끊임없이. 자, 더 중요한 거. 신스는 이렇게 하면 이거 문법 문제 공식이야. 근데 신스가 이거 말고 뭐도 있어? 자, 이런 공식이 있어. 이건 또 무슨 공식이야? 원의 분석을 나타내는 정도야.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들이 보는 문법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가 제일 강하대. 그 다음이 as고 since가 제일 약한 이유를 나타낼 때야. 그럼 우리 소리 낼 때 그러냐? because, as, since 뭐 그러냐? 다만 우린 전부 다 뭐야? 원인 분석의 3대 부사절. 뭐라고 했어? 이유나 원인 분석을 나타내는 3대 부사절. 독해에서는 얘가 많이 나오고 문법에서는 이 공식이 많이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럼 한번 봐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 좀 마시렴. 아침부터 this morning이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부터는 그곳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책만 읽었잖아. 엄마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응? 인젠 공부 그만하고 좀 놀란 얘기야. 이런 말을 들어야 고3인 거야. 자, 그 다음.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이거 짚고 넘어가자. 봐봐. 자, 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어. 동사가 두 개 나란히 붙었을 때 절대적으로 지키는 공식이 있지. 누구야? 조동사 다음엔 누가 와야 돼? 또 적을 필요 없어. 동사 원형어고 비동사 다음엔 누가 와야 돼? 분사밖에 못 와요. 그래서 ing가 나오면 진행, 과거분사가 나오면 수동이지. 어쨌든 누가 오는 거야? 현재분사, 과거분사만 오는 거지. 세 번째, have 동사 다음엔 누가 와? have 동사 다음엔 누구 와? pp, 완료밖에 못 와. 그런데 질문, 동사, 동사 세 개가 이어질 때는 세 가지가 가능해. 조동사만 빼고. 조동사는 또 붙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돼? 자, 각각 세 개가 나와. 나 잘 모르겠는데 둘과 둘이 만났을 때 뭐 세 개가 나오는 뭐 이런 공식이 있어. 조동사 빼면 됐어. 둘과 둘을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하면 세 개가 나와.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됐어. 나한테 묻지 마.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요 세 개만 돼. have 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모르냐? pp지. 근데 내가 여기다 둘 따다 be인을 집어넣었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완료지.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올 수 있다라고 했고 비동사 다음에 누가 올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요 두 개는 어떻게 달라? 완료 진행, 완료 수동. 얘는 뭐야? 비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못 와? 둘 다 오잖아. 그럼 뭐야? 노래 불러. 여기 더 어려워. 요거는 완료 수동이라고 했고 아니 완료 진행 얘가 뭐야? 완료 수동이야. 얘는 뭐야? 자, 노래 불러. 비빙 피피 비빙 피피 해봐.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노래가 재밌지? 나중에 보다 보면 토플 같은 데서 이런 데 밑줄 그어줘요. 그러면 또 지가 상상을 해. 비동사 다음에 비잉이 어떻게 비동사가 두 번씩이나 나와? 말도 안 돼. 지 나름의 법칙을 만든 거야. 비동사 나란히 오는 금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 무슨 놈의 그런 원칙이 있어. 비동사 다음에 ing가 같이 진행이지. 이게 뭐야? 비빙 따라해봐.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비빙 피피. 이게 뭐야? 진행 수동이지. 잡았죠? 완료 진행 완료 수동 진행 수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현재 완료는 현재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어떤 기간 또는 현재까지 영향력을 중심에 놓고 볼 때는 현재 완료를 쓰게 되는 거고, 반면에 단순 과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에만 주목을 해.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을 거야. last, 지난주, ago, when. 이런 것들은 누구랑 같이 못 쓴다?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누구랑 결합 못해? 현재 완료랑 결합하는데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마무리 짓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보면 you have been sitting이라 완료 진행형이라 잡았지? 그럼 173번 봐봐. 인간들은 have been 여태까지지? 현재 완료니까 현재 이전이니까 being called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완료 수동들이지.
인간들은 여태까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불리워져 왔어. 내가 너희들을 항상 그렇게 부르지. 너희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아니라 뭐야? tool loving animal이라고 하지. tool loving animal. 호모 에렉투스하고 약간 진화가 덜 된 종족들이 그래.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불리워져 왔고 undoubtedly에서 언의 동그라미죠. undoubtedly 질문. doubt은 의심하다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부정 강한 긍정이지. no doubt하고 똑같이. 더구나 동사 뒤에 ed나 ing가 붙으면 품사가 동사야 형용사야. ed이 붙어서 형용사 그 뒤에 li가 붙어서 뭐가 돼? 부사야. 자 봐봐. 인간들은 여태까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불리워졌고 그것은 틀림없이 because 원인 분석이지. because as since야. 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투부정사 빼 끊어줘. 뭐를? In almost everything he does. 숨어있는 관계점에서 포착한다. He doe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에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 결과 대답해 끊어줘. 그 결과 그는 이때는 결과의 대시 된 거야. 그는 동물의 세계에 뭐가 됐다는 거야? 왕이 되었다는 얘기지. 자, 174부터 178까지 쉬면서 빨리 한번 봐봐. 응? 자, 내가 시제는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나온 교재 이제 그래머 뉴스 같은 책을 보면 시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수직선으로 표시해요. 나도 그 영향을 받은 거야. 뭐 그 책은 나도 예전에 데뷔 첫 해 중학생 애들 가르칠 때 그 책 뭐 어느 부분은 그 책들도 그때는 그랬어. 그 당시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롱맨도 나왔나? 롱맨도 그런 게 나오나? 롱맨, 콜린스. 내가 그럼 4권 갖고 있었겠구나. 대표적인 출판사 4책 중에 각각의 파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솔직히 진도나 교과서 부담이 좀 덜 했었다고. 그리고 뭐냐면 교과서랑 비슷하게 맞게 들어가. 그러면 요걸 그냥 오려 붙이는 거야. 이 부분은 옥스퍼드가 더 설명이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콜린스. 이 콜린스 이게 예술이야. 이 부분은. 왜? 문장 오형식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건 콜린스밖에 없더라고. 딴 책은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문장 오형식 가르쳐줘야 돼. 왜? 아시아권 학생들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미국 애들은 어떻게 돼? 어순은 신경 안 쓴다고. 유럽 애들은. 왜? 진해 어순이나 이탈리아 어순이나 그 어순이 똑같은데 우리는 어순이 다르니까 주어를 자꾸만 은는 이가, 을르에게 이런 걸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보호라는 말이 우리말엔 좀 없는 거잖아. 그냥 서술어지. 아름답다면 이게 서술어지. 아름다운 이다. 이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말 어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형식을 그나마 써먹는 거야. 뭐로? 자,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설명의 이론으로 그냥 써먹는 거야.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야. 자, 시제도 마찬가지야. 시제도 우리말은 시간관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왜? 동양사상의 역사라는 거는 윤회야. 돌고 도는 거야 그냥. 창자. 어느 순간 꿈을 꿨더니 꿈에서 뭐 나비가 날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치잖아. 동양사상의 시간관념이 엄격하지가 않아. 우리가 뭐 시계를 먼저 발견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야? 시제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 이해한다. 문법 문제는 주로 뭐밖에 안 낸다? 완료 계열과 단순 과거를 비교하는 문제밖에 안 내. 자, 그럼 마무리 짓자. 자, 봐봐. 자, 174번도 한번 봐봐. 그러면 174번에서 자, 요거 하나 설명을 해줄게.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자, 칠판 봐봐.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요거 한번 배운 거 있을 거야. 최상급.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뽑아주는 논리지. 이럴 때 어떻게 봐? 뒤에 3가지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와. 그 다음에 또 누구? in 다음에 누가 나온다라고 해? 단수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 다음이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순진한 표정 짓는데 아주 가증스러워. 중학교 때 요거 할 때까지는 그래도 영어를 도리도리 짝짝꿍 하면서 좋아했었어요. 자, 봐봐. have pp야.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키 큰 애. 복수 말 되지. 그럼 이건 뭐야? 원소 대 원소의 비교지. 10명의 아이들 중에 가장 키 큰 애 1명이니까. 이러면 그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자. 원소 나열법 말고 뭐가 배운 거 있어? 조건제시법.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큰 애. 얘가 원소 개인 대 개인의 비교라면 이거는 집단 내지 집합에서 어느 정도 골라내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게 나오지. 펜을 떨어뜨려 너? 자, 어안이 벙벙이냐 그게? 자, 벙벙이다. 자, 봐봐. 그러면 자, 또는 이런 것도 나중에 봐. 자,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지 몰라. One of the 하나만 더 들어가자. Greatest Scientist. 양놈들이 꼭 이렇게 써요. Scientist가 나오고 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란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That have ever lived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이 이걸 촌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여태까지 살았던 과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 이런 무슨 촌스러운 설명이 있어. 이건 뭐야? 역사상이지. 역사지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명의 과학자. 그래 버리면 되지. 이걸 꼭 우리말로 하나씩 내신형 중학교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끝났지? 그럼 이게 뭐야? 현재 이전이지. 완료는 우리말로 풀었으면 뭐라고 했어? 이전이라고 했어. 현재 완료, 현재 이전, 과거 완료, 과거 이전. 자, 들어가 봐. 그러면 174번이 다르게 보일 거야. anyone. 어떤 사람이야? 자, hasn't read Treasure Island. Treasure Island가 뭐야? 보물섬이야. 보물섬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놓친 셈이 돼. 여기 보이지? One of the best adventure stories. 보이지? 보이지? 그 다음에 대시 보였는데 have ever been written이면 이걸 그냥 여태까지 쓰여진 그러지 말고 뭐로 해버리면 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모험 소설 중에 한 편을 놓친 셈이라고 하면 되지. 이 문장에 지금 현재 완료가 몇 개 들어가 있나 봐봐. 3개나 들어가 있지. 뭐를? 보물섬을 아직까지다라고 해야지. 왜? 기간의 관념이니까. 보물섬을 아직까지도 읽지 못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좋은 모험 소설 중에 한 편을 지금까지도 못 읽고 놓친 셈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현재 완료에 현재 이전의 느낌을 기간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의역한 거야. 하지만 보통 번역할 때도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너희들이 번역 작가들보다 더 정확한 번역하려고 얘기하냔 말이야. 리딩 뭐라고 했어? 컴프리헨션이야. 자, 그다음. 자, 그러면 현재 완료가 현재 이전이라면 과거 완료는 뭐가 돼야 돼? 과거 이전이 돼야 되지. 같이 봐. When a conductor, 차장이 자, check ticket 하면 차표 검사야. 표 검사를 시작했을 때 I found, 나는 발견을 했어. I had lost mine. 이때 왜 mine이야? 이 mine은 뭐의 줄임말이야? my ticket이지. 이때 반드시 대명사는 성수격을 따지라고 했는데 mine밖에 안 되는 거지. 자, 질문. 자, 시간의 수직선으로 동작을 표시해봐. 자, 이게 과거야. 자, 그러면 그 이전이 뭐가 돼야 돼? 과거 이전. 이걸 우리나라 측에서 또 뭐? 대과거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과거 완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자, 차표 검사가 언제 된 거야? 시작된 거지. 차표 검사가 시작한 거지. 그러면 발견한 시점은 어디에 돼? 이 시점에서 발견했어야 되지. 이것도 과거 시제로 썼지. 표를 잃어버린 시점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found도 과거지. began도 과거지. 요거 이전도 과거 완료고 요거 이전도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란 것은 절대적이야 상대적 관념이야. 상대적 관념인 거야. 만약에 그 전에 잃어버리면 진짜 잊어버린 것이고, 자, 차장이 표 검사하기 이 사이에 잊어버렸다면 누가 훔쳐간 거겠지.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난 게 누가 훔쳐갔는지 잃어버렸는지 처음에는 알아 몰라. 모르지. 말 되지? 과거 2개니까 과거 이전, 과거 이전이지? 이전이지? 다시 한번 풀어쓴다. 완료 뭐? 이전이야. 자, 알아도. 자, 그 다음 봐봐. 176번. pretended, 과거라고 적어. 그는 뭐뭐인치 했는데 대답에 끊어줘. something. 뭔가가 그 전에 일어난 척 했어. 자, 그 다음에 대시 보이는데 that 다음에 rat이 나왔으니까 질문.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that rat, that 봐. 이거 접속사야, 관계사야? 접속사야, 관계사야?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이지.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럼 이 that의 선행사는 어디 있는 거야? something의 물결무늬 밑줄 쳐.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그는 뭐뭐인 척을 했는데 어떤 일이 그 전에 일어난 거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척을 했는데 그 일이 그로 하여금 let him off keep his word. keep one's word 하면 약속을 지키다고 let off는 면책시키다야. 자기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어떤 일이 그 전에 일어난 척 했다는 거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 아,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일. 자, 첫 번째 대절의 대은 접속사 대시지만 그 다음에 대은 대 다음에 렛이 나온 걸로 봐서 격구별이 되는 주격이지. 그 전에 일어났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77번. 혹시 hadn't been이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너희 거. hadn't been이 들어가야 돼. hadn't 다음에 been이 들어가야 돼. in the office가 보이고 5 minute가 나왔어. 자, 봐봐. Before he started telling us what to do. 자, before 이하부터 먼저 봐. before 이하가 과거지. 앞에 거는 과거 완료지.
그가 우리들에게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 5분도 못 있었단 얘기지.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자연스럽니? 자연스럽지 않니?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자, 옛날에는 영작 시험이었어요.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도 요게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작용이야. 말이 어떻게 됐어? 자, 5분도 채 안 돼서 그는 사무실에 있은 지 채 5분도 안 돼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 지시하기 시작했다지. 자, 시간의 수직선 그려봐. 시간의 수직선 그려봐. 과거가 있어. 과거는, 과거 완료는 항상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 자,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비겐 썼나? 어? 비겐 썼나? 비겐이 나왔어. 그러면 사무실은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되지. 사무실은 그 전에 들어왔어? 과거 이전이니까 뭐야? 과거 완료. 이게 사무실에 들어온 시점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5분이 안 되지. 그러면 사건 발생 기점으로만 얘기해봐. 사무실에 5분도 들어온 지 채 안 돼서 여기까지가 5분이겠지. 5분도 채 안 돼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말하기 시작했다지. 정확하지? 5분도 채 안 된 거지. 난 지금 뭐만 표시해줬어? 시간의 수직선을 그린 거지. 시제 문제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수직선적으로 발상법을 바꿔야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언어적 감각, 시제의 감각, 시간의 관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8번 들어가 봐. 178번까지 오늘은 할 거야. Theory 101. 인사이트에다 벗에 예쁜 동그라미 치고 이제 거의 마르고 닳도록 했어. 자, 나봐. 벗. 벗 뭐야?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네, 그럼 봐봐. 인사이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누구 빼고? 자, a girl about 12니까 대략 12살 먹은 소녀 말고는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얘기지. 자. 우리가 했어, 안 했어? 노원 벗 필요 없어. 우리가 했니, 안 했니? A 빼곤 절대 안 돼. 그럼 누구만 되는 거야?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강한 긍정이 된 거지. nothing 말고 뭐가 있어? anything이 있어. 그러면 A 빼고는 뭐든지 다 되는 거지. 그럼 죽어도 누구는 안 돼. never.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정 만나면 이중 부정이 뭐? 강한 긍정. 부정어와 원래 any가 만나면 기억나? not과 any가 만나면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no나 never이 된다라고 배운 거 있어요. 요거 적어놔. 12살 소녀 빼고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던 거야. 자, 내 눈에 들어온 건 12살 소녀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her eyes, 자신의 눈을 cover, 아무도 안 보내. 아무도 안 보내. 이 도구를 러빙하는 tool loving animal. 자, 도구를 사랑하는 동물들. 곤충만도 못한 것들. 자, 봐봐. 자, 그럼 봐봐. 됐어? 자, 이해되지? 12살 소녀 말고는 방 안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소녀는 자신의 눈을 covered 앞에 있는 거 뭐가 해야 돼? 을룰로 잡아야 되지? 자신의 눈을 뭐로? 밴디지가 붕대야. 붕대로 감고 있었고 she asked. 그녀가 물어본 거야.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지? 뭐 많이 봤어?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 그 새끼 누구야? 유리창 깬 놈 안 튀어나?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의문사의 의문사, 의문문의 의문사를 강조할 때 나온 거 기억나? 그분 누구세요? 이때는 좀 여자니까 좀 말을 점잖게 하자. 누구예요? 좀 전에 들어왔던 사람.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좀 전이라고 했지. 왜? 물어보기 전에 들어왔지. 에스크 뒤에 뭐가 따라왔어? 과거 완료. 그래서 시험 문제 공식 하나 적어.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교학사 책에서, 교학사 자습서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공식인데 쓸모 있어. 절대적이진 않지만 앞문장 과거고 뒷문장 과거야. 중간에 현재 완료 못 온다는 거야. 주로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 단복수, 능동, 수동, 시제인데 현재 완료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이걸 뭐로 고쳐야 맞는 거야? 그 전에 일어난 일, 과거 완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 요령이야. 저것도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는데 일단 적어놔. 알았지?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는
저거 설명한 게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 다만 나중에 시제의 관념을 이해하고 문법 문제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편한 방법 중에 하나야. 알았지? 자, 내일 우리 이제 시제 마무리. 잠깐만. 너무 빨리 끝난다 너희는. 충격적인데? 아빠는 끝내줘 이제. 끝내야죠 내가 이제. 여태까지 437 후반부에 들어가서 자세히 또박또박 설명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마지막에는 이게 불티가 나요. 복화구천 요즘에 복화구천 앞으로 이렇게 불렀죠. V9. 아주 이름이 좋아. V9.